자,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1번 문제 보니까 지수 법칙만 잘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 2의 제곱에 여기 보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얘랑 곱하면 무슨 결과물 나오겠어? 그렇지. 2의 바로 2분의 3이 되겠다. 미치 같을 때 지수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2의 바로 2분의 1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루트 2 바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자,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 2번 문제 보니까 미분법을 물어보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는 3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3 더하기 2가 돼서 5. 바로 정답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자, 이제 3번 문제를 살펴보기로 할게. 3번 문제 살펴보니까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때 우리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사인 감마 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세 내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나올까? 그렇지. 우리가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코사인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감마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얘는 파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얘는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각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2사분면각은 뭐만 플러스가 되는 거니? 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우리가 코사인 감마가 되겠고 얘는 3분의 1 나오겠네. 맞니?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코사인 감마라는 게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가 사인 감마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됐는데 우리가 바로 항등식을 이용해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감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아하, 어차피 얘는 우리가 사인이라는 게 얘는 어차피 우리가 뭐 나오겠어? 그렇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가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쓰면 될 것 같고 얘는 루시운 다음에 1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겠고 얘는 계산해 보니까 무슨 값이 나왔어? 3분의 2 루트 2 바로 5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자, 이제 4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4번 문제 살펴보니까 바로 함수의 극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로 뭐였어? 리미트 x가 0보다 0에서의 좌극한을 살펴보는 게 포인트야. 0에서의 좌극한은 어떤 값을 하나씩 가까이 가고 있어? 그렇지. 0에서 왼쪽에서의 가까이 가고 있는 높이는 바로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a 값이 1 나올 것 같아.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함수값 f1과 1에서의 우극한을 살펴보라는 거야. 함수값은 그 자체의 높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 결과물은 1 나오겠고 1에서 우극한이라는 건 1에서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졌을 때의 높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 결과물 역시 1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뭐처럼 극한값은 1, 함수값은 1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 바로 5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5번 문제를 살펴보는 것처럼 5번 문제에서는 각각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점근선을 찾는 요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우리가 점근선을 찾는 요령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바로 뭐가 점근선이라고 배웠었니? 그렇지. 여기 보는 것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우리가 점근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y는 로그 바로 로그 함수에서는 어떻게 점근선이 된다고 배웠던 걸로 기억나니? 그렇지. 바로 우리가 본 것처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 얘가 0이 되는 x의 값 x는 p가 바로 점근선이라고 배웠던 걸로 기억나. 점근선 이것도 한번 예쁘게 써보기로 할까? 얘 같은 경우는 y는 q라는 게 점근선이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각각의 점근선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점근선 첫 번째 곡선의 점근선은 y는 바로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 얘가 점근선은 바로 얘가 0 되는 값 다시 한번 얘가 쓸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다 보니까 x는 바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y는 x에 대하여 서로 대칭한다고 써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자, y는 x에 서로 대칭이라는 거는 뭐랑 자리 바꿈해 주는 거야? x랑 y랑 자리 바꿈, x랑 y랑 자리 바꿈하는 거니까 y는 1인 거니까 자, x는 바꿀 게 없지만 y는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y는 x에 대칭하니까 x는 1,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마1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6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6번 문제 살펴보니까 다항함수란 말이 나와 있고 극한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G'2를 구하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극한에서는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분자도 0으로 한다는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극한 계산 중에는 가장 강력한 게 뭐였었지? 그렇지.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가 뭐였어? 아래 거 미분하고 위 거 미분한 다음에 대입. 뭐라고?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한 다음에 대입만 시키는 게 로피탈 정리였던 걸로 기억나. 로피탈 정리. 요 두 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손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서 첫 번째 0분의 0꼴 때문에 F2, 2를 집어넣었대. 2를 집어넣는데 0 나오기 때문에 F2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아래 거 미분 한번 해볼까? 아래 거 미분 한번 해보니까 무슨 값이 나와? 1 나와. 위 거 미분 해보니까 F'X가 바로 5 나왔으니까 따라서 F'2가 바로 5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요 G'X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자, 우리 학생들 고배분법은 알고 있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고 뒤에 거 미분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우리가 G'2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X에다가 2만 대입시키면 될 것 같아. 2를 대입시키니까 4F2 더하기 2를 대입시키니까 4의 제곱이니까 F'2가 될 것 같아. 그래서 F2라는 건 4였기 때문에 16이 되겠고, 얘는 5였기 때문에 20이 돼서 우리가 36,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 바로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7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7번 문제 살펴보니까 함수 fx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fx하고 3,f3에서의 접선하고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그 접선 l과 f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둘러싸인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렇지. 둘러싸인 넓이는 우리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러싸인 넓이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 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냐면은 어떤 게 위에 있는지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서 각각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할게. 자, 그래서 우리가 fx 그래프라는 건 딱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8. 요 정도 산수는 괜찮겠지?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한번 우리가 꼭지점이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꼭지점이 1,8이 되는 거니까 대충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고.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어디에서의 접선을 말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3,f3에서의 접선을 말하는 거니까 요렇게 대충만 그려보기로 할게. 어느 정도 어디에 위에 있는지 어디 아래에 있는지만 판단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fx하고 직선 L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바로 요 부분의 넓이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요게 위에 요게 아래에 우리가 시작이 어디야? 시작이 우리가 여기가 시작 y축과 둘러싸인 넓이니까 끝은 어디가 될 것 같아? 끝은 바로 우리가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뭔처럼 접선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니까 한번 접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다시. 자, 그러면 접선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작성하는 게 포인트지? y 마이너스 y 값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값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F3 뭐 나올 것 같아? 9 빼기 6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18에다가 6을 빼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12가 되겠고, F'3이라고 하는 거는 F'X는 무슨 값이 나오겠어? 2x-2. 거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바로 4가 나오겠네.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예쁘게 한번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Y는 4x 마이너스 10인데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4x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 것처럼 위에 있는 함수 이게 아래 함수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자, 이게 위에 있다.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되겠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것만 적분시키면 바로 우리가 뭐처럼 뭐였어? 둘러싸인 넓이가 되겠네. 자,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끝까지 살펴보니까 이거 계산 우리가 이거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6x 적분하면 뭐였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그 다음에 3하고 0 될 것 같아. 3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3을 집어넣으니까 27에서 3분의 1 하는 거니까 9.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뭐 나오겠어? 9. 정답은 바로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8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8번 문제 살펴보니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네. 2차 함수 fx가 있는데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써 있다. 맞지 얘들아? x축과 만나지 않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렇지. 우리가 교점이 없다는 거고 교점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해가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판별식을 써볼 건데 역시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4분의 d를 쓸 거야. 4분의 d를 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써?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해가 없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다. 자, 식을 예쁘게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얘들아 이거 1이지 넘긴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면은 우리가 부등식이 반대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뭐 나오겠어? 사인 6분의 m파이가 바로 2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이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얘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물 자체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 2분의 1보다 크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제일 빠른 거는 그래프가 제일 정답인 것 같아.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바로 뭐가 핵심이야? 모눈 종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모눈 종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우리가 너무 많이 그리지 말고 대충 조금만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얘들아. 그렇지? 이렇게 요 정도만 그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믿어. 자,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부분은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분의 1 되는 지점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네. 맞아. 우리가 본 것처럼 몇 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6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얘들아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지 대칭성 때문에 얘는 뭐 나오겠어? 6분의 5파이 됐니 안 됐니?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럼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위에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6분의 어디부터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 부분을 집어넣었을 때가 우리가 뭐처럼 이 빨간색이 더 크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6분의 2파이하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을 때야? 6분의 n이 2일 때하고 3일 때하고 4일 때하고 5를 집어넣을 때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안 돼.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먼저 어딨어? 얘가 6분의 12파이인 2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12 이하의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 3, 4, 5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총 우리가 뭐처럼 몇 개가 되겠어? 5는 빠져야 되겠다. 맞지 얘들아? 5는 빠져야 되고 1, 2, 3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해됐니? 자, 이제 9번 문제를 살펴보기로 할게. 9번 문제 살펴보니까 지금 주어진 게 어떻게 주어져 있어? 그렇지. 두 실수 A, B가 있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정보와 이 정보가 줬을 때 얘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수학에서는 복잡한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치환을 하는 거지. 그렇지.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를 큰 A라고 두고 얘를 큰 B라고 둔다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우리는 얘는 당연히 제곱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큰 B의 제곱이 바로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우리가 한 문자로 정돈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B라는 거는 4-A가 되겠고 여기다 대입을 한번 시켜서 한 문자로 정돈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4-A의 전체 제곱이 바로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산수 한번 해볼까? A제곱 2A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 2배니까 마이너스 8A 맞니? 그 다음에 이거 16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6이 바로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양변에 뭘로 나눌 필요가 있어? 그렇지. 2로 나누는 거니까 A제곱 더하 빼기 4A 플러스 3은 0이 되게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까? 어떻게 했어? A-1 그 다음에 A-3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큰 A라는 거는 1 나오고 큰 또는 A라는 게 3 나올 것 같아. 그럼 A가 1이라고 했을 때 A가 1이야? 얘가 1이야? B는 뭐 나올까? 3 나오겠고 A가 3이야? B는 뭐 나오겠어?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A가 더 크다며. 맞지 얘들아? A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뭘까? 2의 A 마이너스 지수법칙에서 빼기는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얘는 큰 A였고 얘는 큰 B였기 때문에 큰 A가 3, 큰 B는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나오겠어? 3이라는 거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이 문제에서는 바로 핵심이 바로 뭐였어? 수학에서는 복잡하면 치환을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문제에서 연립방정식은 한 문자로 정돈하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해됐지? 자, 10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10번 문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볼 거 수능 포인트 한번 찍고 살펴보도록 할게. 우리가 10번 문제의 수능 포인트는 바로 뭐였어? 곱하함수 연속 만들기야. 뭐라고? 간단하게 연속 만들기라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어떻게 연속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fx 곱하기 바로 gx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본 것처럼 fx가 우리가 본 것처럼 어디에서 a에서 이렇게 쓸까?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맞지? 불연속인 이유는 요게 불연속에서는 어떤 불연속이야?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이야. 무한대가 아니다. 무한대가 아닌 불연속에서 말이야. 맞지? 우리가 곱해가지고 연속 만들 수가 있거든. 그때는 언제가 되는 거냐면은 GA가 뭐가 되면 돼? 0만 되기만 하면 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좌극한이랑 0, 함수값이랑 0, 우극한이랑 0이랑 곱하면은 그 결과물들이 다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 함수와 곱해서 연속 만들 때는 0만 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였어? 그렇지. 연속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맞니? 자, 그럼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 문제 읽어볼게. fx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야. 맞지 얘들아? 맞아. 근데 문제 보니까 1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는 거네. 그럼 우리 가보기로 할게. 자, 이거 1을 집어넣어 볼까? 1 집어넣고 요 1 집어넣어 볼게. 그래서 우리가 f1 곱하기 f0인데 f0이라는 거는 1보다 작은데 얘가 0이 됐어 안 됐어? 0이 안 됐단 말이야. 0이 안 되고 다 여기서 불연속이 일어난다는 거지. 불연속. 얘가 불연속. 1에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거야. 맞니? 그러면 1에서만 불연속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얘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1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1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얘는 불연속이래. 얘는 당연히 0이 아니야. F0은 0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X는 바로 1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맞지? 뭐냐면은 얘가 바로 0이 안 되고 얘는 불연속이 되도록 한다는 건데 1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는 건 다른 데선 연속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얘가 1 되는 건 했는데 얘가 1 되는 건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2를 집어넣을 거야. 2를 왜 집어넣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x는 2에서 조사되는 게 뭐냐면 얘가 1일 때 불연속을 체크했는데 불연속이 됐다는 거지. 그럼 얘가 1일 때 한마디로 얘가 1일 때는 바로 x가 2를 집어넣을 때 살펴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f2 곱하기 f1이 됐단 말이야. 맞지? f1 얘가 불연속 되는 건데 우리가 얘는 연속이 돼야 돼. 왜? 여기에서만 불연속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될까? F2가 바로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F2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는 거든. 왜? 1보다 큰 거니까. 따라서 2 더하기 A가 0 돼서 바로 A 값은 바로 마이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불연속 함수와 곱해서 연속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0만 되기만 하면 돼. 다시 우리가 1을 집어넣을 때 얘는 1을 집어넣어봐. 얘도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는데 얘는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불연속이 돼야 돼. 맞지? 얘가 1이 될 때 불연속이 된단 말이야.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불연속이 되는 건 맞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얘가 1 될 때를 생각하는 게 바로 x에다가 2를 집어넣을 때 모습이거든.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모습이 바로 얘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1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뭐가 될 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될 거라고 0. 그래서 f2가 0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자, 이제 11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11번 문제 살펴보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점이 있는데 P점의 가속도가 주어졌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때 속도 VT라고 하자. 이때 속도를 VT라고 하자. 이거의 속도를 VT라고 하자. T가 1에서 T가 3까지의 P의 위치 변화량을 S1, 그다음에 T1에서 T3까지 움직인 거리를 S2라고 하자. 그때 S1과 S2를 더한 결과물이 0이라고 했을 때 V4에 뭘 구하라는 게 포인트야? 그렇지. 최대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제를 접근 방식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의 포인트가 되는 거는 바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 어떤 그래프? 당연히 우리가 앞에 쓰는 것처럼 속도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만 살펴보기로 할게. 어떻게 되는 거니? 그렇지. 여기 보는 것처럼 플러스 속도라는 거는 당연히 앞으로 간다는 게 포인트야. 앞으로. 그리고 그 넓이만큼 어디로 간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앞으로 간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있어? 마이너스 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간다는 게 포인트야? 뒤로 간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넓이만큼 어디로 간다는 거니? 그렇지. 우리가 뒤로 간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우선 우리가 가속도 그래프를 건데 꼭지 시험좌표가 몇 콤마 뭐지? 그렇지. 0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됐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뭐 알잖아. 뭘 알아? 바로 우리가 시간은 음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분만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자, 여기다 뭘 집어넣으니까 0 나오니? t값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0 나온단 말이야. 이건 가속도 그래프지. 자, 우리가 가속도 그래프 AT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당연히 가속도라는 거는 뭐 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라는 걸 알고 있지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2를 집어넣고, 자,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가속도 그래프. 그러면 마이너스 가속도 플러스 가속도. 그렇다면 여기다 속도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할게. 자,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우리가 본 것처럼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건 잘 모르겠다. 우리 감소 증가 정도만 알 수 있겠네.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감소 증가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맞니? 그때 지금 다른 거 살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1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라는 거야. 맞지? 뭐라고 얘들아? 1부터 여기 3이네. 3까지 요 위치 변화량을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위치 변화량은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자, 우리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까? 만약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1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이거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넓이를 빼주면 돼. 맞지? 그렇지? 그렇겠네. 빼주면 되겠네. 뭐라고? S1,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요 S1이란 넓이하고 S2란 넓이가 있는데 S1에서 S2를 빼준 게 위치 변화량이란 뜻이야. 맞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살펴볼 건 S2라는 건 뭘까? 그렇지. 우리가 이동 거리라는 거. 예를 들어 이동 거리. 이건 위치 변화량이야. 위치 변화량.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넓이, 왜냐하면 앞으로 뭐 3번, 뒤로 2번 갔다고 치면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든. 왜?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간 것도 우리가 이동거리, 얘도 이동거리가 되는 거니까 S1과 S2를 더하는 게 바로 이동거리라는 거지.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지. 근데 두식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 속도가 있다는 거니 없다는 거니? 플러스 속도가 없다는 거야. 이게 0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플러스 속도가 없는 거고 다 마이너스 속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얘들아. 맞니 안 맞니? 맞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속도, 모든가 마이너스 속도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만큼 뒤로 간 거하고 당연히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넓이라는
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넓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넓이를 말하는 건데 그 더했을 때 0 된다는 뜻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맞니?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였어? V2를 집어넣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우리가 먼저 음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V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분 거꾸로 하는 게 우리가 적분이 되는 거니까, 미분의 역연산 적분이 되는 거니까 적분 한번 해볼까? t 세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바로 c가 되겠고, 1을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고, 3을 집어넣어볼까? 3을 집어넣으니까 뭐 있어?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C는 11보다 작거나 같고 C는 어디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이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 그렇지, 우리가 9가 될 것 같아. 9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를 만족시켜주는 거는 얘를 만족시켜줘야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C는 9보다 작은 거고, 우리가 V4, 4를 한번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가 V4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니까 V4는 어떻게 했어? 64 빼기 우리가 4를 집어넣을게. 4를 집어넣으니까 48 더하기 C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까 얘는 16 더하기 C가 되겠고, C의 최대값은 동시 만족시켜주는 건 9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였어? 최대값은 25.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되겠어? 1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고 얘가 담기고 있는 S1 더하기 S2가 0이 된다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이해됐니?